네, 안녕하세요. 뷰티 빌드업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면 디지털과 웰빙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급성장을 했는데, 그와 반면으로 9.11 테러 그리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불안과 긴장 속에 그런 변화를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웰빙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건강, 자연,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자,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한류의 확산으로 드라마와 케이팝 중심의 그런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 월드컵을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를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나왔죠. 그죠? 미국에서. 그리고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디지털과 웰빙의 시대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패션을 한번 볼게요. 디지털 감성과 개성이 이제 공존하는 시대였다. 하이테크 패션, 패스트 패션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건 유행 주기가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패션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어때요? 저가의 어떤 그런 제작 상품들이 나오고 그런 패스트 패션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뭐 표현을 하자 그러면 중저가 브랜드처럼 보세옷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행이 쉽게 그렇게 바뀌더라도 빠르게 이렇게 옷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유행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우라이즈 진이 유행을 했고요. 요가 팬츠, 카울렉 탑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로맨틱 미니멀리즘에서 퍼프 소매라든가 레이스, 볼륨 실루엣으로 약간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가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헬리 셔츠, 후디, 카고 바지, 그리고 비행사 재킷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됐고요. 레트로 트렌드가 주도했었는데 복고풍이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1970년대 디스크록 그리고 그런 것들 2000년대 내추럴리즘이 결합을 해서 약간 복고풍의 그런 느낌들이 유행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밝은 컬러 그리고 스포츠룩과 프레피룩의 재해석이 보였어요. 그래서 2000년대 패션은 디지털 감성과 개성의 공존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이크업을 한번 보실게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물광에서 코스메슈티컬까지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개성 중심의 메이크업, 피부 질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웰빙의 영향으로 친환경 자연 성분의 화장품이 인기몰이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피부 질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멀티밤, 비비크림 이런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화가 됐어요. 대중화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들까지 비비크림을 바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모키 아이가 유행을 해서 눈은 이렇게 조금 강조하고 어둡게 표현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입술은 투명 립글로스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립스틱 스타일의 그런 제형보다는 글로스 형태의 입술 이제 컬러를 주는 제품이 성행을 했다, 유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이나 코스메티컬 그리고 뉴트리 코스메틱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자연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됐죠. 그게 왜 웰빙 트렌드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했고요. 그리고 남성 그루밍족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성이 크게 기초를 바르는 것도 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단장을 하는 거죠. 그루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화장품 맨즈 시장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헤어에 한마디로 헤어를 요약을 하자면 컬러와 다양성의 절정의 시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긴 스트레이트 스타일의 강렬한 염색 그리고 지그지그 가르마가 두각을 나타냈고요. 중반에는 브라운 컬러 그리고 투톤 컬러 청키 하이라이트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대보다 조금 컬러감이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시대였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크림프, 콘로우, 드레드록, 픽시컷 이런 다문화 헤어 흑인 여성들이 주로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기컷, 울프컷, 비대칭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거친 느낌의 층이 난 그런 커트 스타일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특징, 여성 스타일의 특징을 보면 시스루 앞머리가 이제 이때부터 약간 시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단발 웨이브나 뱅 스타일이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스파이크, 퀴프, 포마드, 로보이컷 등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돋보이고요. 개성 있는 컬러가 돋보이고 그리고 다양성, 다양한 스타일의 개성을 뽐내는 헤어스타일이 절정인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대를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2000년대를 요약을 한다면 사회문화적으로는 디지털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웰빙, 한류, 세계화라는 이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은 하이테크, 패스트 패션, 레트로, 미니멀리즘을 패션의 그런 네 가지의 핵심 단어로 꽂을 수 있겠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물광, 스모키, 그리고 코스메슈티컬, 유기농, 그루밍 이런 단어로 2000년대를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컬러링, 투톤, 샤기, 울프, 컷, 시스루 뱅을 2000년대 요약하는 그 헤어의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복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00년대를 요약을 했고요. 오늘 공부해 볼 것은 2010년도의 패션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정말 많이 확산이 돼서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터의 발달 덕에 사물 인터넷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눈길을 끌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2010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노령층의 증가와 은퇴로 인해서 연금 압박,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회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다. 자, 우리 지금 이게 여전히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노령층이 증가하고, 그죠? 출산율이 감소해서 인구 감소가 됐다라는 게 지금도 여전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0년도라고 해도 지금 15년째 그러면 출산율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동양의 문화가 서양으로 진출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2000년대부터 약간 조짐이 보였는데 특히 한국의 K-팝이 2000년대 전후로 유행하는 이제 이런 뭐 요즘은 K-팝이라고 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국어 사전에 한국의 대중가요를 부르는 말 주로 아이돌 그룹의 댄스곡을 가리킨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K-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K-팝이라고 했을 때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K-팝이 지난 10년 동안 멜로디, 마음을 사로잡는 안무,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사, 그런 개성과 매력을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았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BTS가 2013년도에 이제 빅히트에서 데뷔를 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문화가 진출을 해서 지금은 K-팝이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그 큰 또 시작의 한 편이 이제 BTS가 2013년도에 데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0년대에는요 이런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어요. 첫 출시가 2007년입니다. 스마트폰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화가 아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죠? 지금은 이거 없는 스마트폰 없는 그런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예요? 세분화되어 있던 디지털 시장 전체를 휴대폰 안에 다 통합시킨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이제 다 넘어가게 됐어요. 요즘은 뭐 은행도 폰으로, TV도 폰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연락도 폰으로, 뭐 사진도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죠. 문서 작성도 폰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인기를 끊었던 기존의 디지털 전자시장은 스마트폰과 대중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이 몰락했다. 이게
디지털 업체가 왜 쇠퇴를 했을까? 여기 디지털 전자시장이라는 거는요, 뭐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음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mp3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디지털 전자시장이죠.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다른 음악을 듣는 뭐 그런 상품을 구매하진 않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까지는 디지털과 혼용되었던 아날로그가 스마트폰의 대중과 함께 몰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디지털, 2000년대 디지털이 성행하고 유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랑은 완전히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IT 시장도 윈도우 XP랑 함께 싸이월드를 PC로 기반으로 해서 정성기를 누렸지만 그거는 2010년도까지 네이트온과 싸이월드가 성행을 하다가 어때요?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PC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폰이 생긴 이후로 뭐래요? 뭐 카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2년 이후에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결국에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역시 거기에 맞춰서 변했죠. 그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이 싸이월드, 네이트온, 버디버디를 대체하고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피처폰 역시 이해부터는 스마트폰이 완전히 이제 이겼죠. 판매량이 밀리고 삼성전자는 기존의 애니콜 브랜드를 포기하고 스마트폰 브랜드인 갤럭시만 주상품으로 취급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날로그 TV도 2012년을 끝으로 지상파 송출을 중단을 하고 이제 몰락을 맞이했다.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장의 혼용기,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나버렸어요. 끝이 나고 어떻게? 스마트폰이 파생시킨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2000년대까지는 같이 공존했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을 했어요. 같이 썼단 말이죠. 근데 2010년대부터는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았다. 그냥 이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폰의 초창기 시절이죠. 이때의 문화 감성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2020년대부터는 이전 아날로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추억거리로 그죠? 그러니까 이때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스마트폰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 시절인 거예요. 이 시절도 어때요? 아날로그 시대에 마찬가지로 추억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애니팡 뭐 이런 것들 1세대 스마트폰 게임들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이거는 2015년부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1세대 모바일 SNS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뭐 하면은 이제 그게 옛날에 어떻게 이제 그런 감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2014년까지는 좀 인기가 있었지만 2015년 이때부터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20년부터는 틱톡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되었고 스마트폰 게임 역시 PC 게임의 퀄리티로 출시가 되면서 초창기에 그런 모바일 게임은 쇠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20세기부터 이제 보고 있지만 영원한 거는 없어요. 그죠? 무엇이든 영원한 게 없고 이제 끝이 있고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대를 살고 있지만 20년대 지금 우리가 언제예요? 중반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끝나고 나면 30년대가 오면 그게 또 옛날 얘기가 다 되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성행하는 것들이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시대에 맞게끔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바뀌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또 패션이라든가 뷰티 이런 것들도 바뀌고 계속 변화하는 한가운데에 우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해서 그 트렌드를 잘 잡아 나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보면 2010년에서 2019년에 태어난 세대는 세대 전원이 이제 21세기에 출생을 한 거예요. 그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되면서 차별성이 있죠. 이제 이전 세계랑 전혀 다른 차별성.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거나 이 시대부터 문화 영향을 받은 세대는 알파 세대로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알파 세대.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이전 아날로그 매체와는 완전히 경험적으로 단절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존 디지털 시장에 대한 경험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알파 세대는 그 전에 이런 아날로그 매체는 아예 경험이 없지만 기존 디지털 시장에 대한 경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그 이전 세대인 2000년생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장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죠. 이전 시대의 아날로그 매체나 스마트폰, 이전 디지털 시장과는 경험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단절이 되어 있고 이래서 2012년생부터 19년생에 보통 출생 직후부터 스마트폰 매체와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이 높은 영유아 아기들이죠.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2010년생은 우리가 G세대라 그러죠. G세대와 구별되는 알파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를 이렇게 주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폰, 그리고 뉴푸티,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년대지만 이게 10년 전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우리가 또 겪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10년의 차이가 과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21세기에는 10년의 그 거리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세기랑은 다르다. 21세기에 와서는 그 1년의 차이가 20세기의 거의 10년의 차이와 맞먹는다. 그 정도로 이제 변화의 폭이 크고 너무 겪은 게 다른 거죠. 지금 보더라도 알파 세대랑 그 전 세대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서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